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 순서는 8월의 애정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의 테마를 정해야 하니까 보이는 대로 여기 타로 동전이 있습니다. 여기 메이저 카드를 찾아내는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이것으로 애정의 테마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 21번이 정해졌습니다. 메이저 카드 0번이 정해졌습니다. 메이저 카드 15번. 자, 이 카드를 가지고 테마를 정하여 순서대로 카드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순서대로 A, B, C, D 유형별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타입을 선택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가 나와 함께 지내는 어떤 배우자의 상황입니다. 파트너의 상황, 성격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그 두 사람이서 함께 지내는 동안의 행운을 상징하는 어떤 뭔가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두 사람이 함께 교감이 잘 되는 시기. 그 다음에 두 사람과 지내는 동안에 일어나는 큰 이슈적인 것.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궁합을 보는 것 순서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A타입을 오픈해서 카드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타입의 파트너, 예를 들자면 여성이라면 남성, 남성이라면 여성, 그 경우에 메이저 카드에 힘 카드라고 떠 있습니다. 이 힘 카드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에게 대해서 인내심이 있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트러블 메이커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 저녁에 생기는 어떤 기분, 또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분, 이런 것을 그 상대에게 자꾸 짜증나리만큼 전가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런 자극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A타입의 경우에는 나에게 나와 함께 지내는 그 상대는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나에게 자상하게 자기 입장이나 발톱을 내놓지 않고 잘 배려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세하게 나를 잘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다. 평생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와 사는 것처럼 편안하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오히려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에서 행운의 요소가 이 까멜리아라는 꽃은 동백꽃입니다. 이 동백꽃은 너무 흔해서 좀 촌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타로 카드에서는 행운의 요소, 부귀의 요소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까멜리아라는 그 문자를 사용하는 곳에는 부와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행운의 요소는 뭐냐?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짜내서 뭐 돈 좀 벌어보세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행운의 요소인데 올 8월 시점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운이 따르는 시점이
지금 8월 달이다. 남들은 계곡이나 바다나 뭐 이런 데 가서 그간 쌓였던 것을 발산하는 그런 시기지만 우리 커플은 좀 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국리를 해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바로 그러한 것을 도모할 때가 우리의 행운의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사람이서 뭐 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언제 상승하는가? 언제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그런 정점을 피우는가 하는 것은 이 초승달이 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달이 항상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 왔을 때 두 사람이서 상당하게 의기투합이 잘 되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A타입에 있는 그 두 커플은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이렇게 할 때 의기투합이 잘 된다. 그리고 한 달 중에서도 초순경이 좋고 1년을 따진다면 이런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 1, 2월 달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A타입에 있는 분들은 새롭게 뭔가를 모색하는 그러한 시기, 그럴 때가 좋고, 달도 그 손톱만한 초승달이 뜰 무렵에 두 사람의 사랑이 많이 고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그것은 무엇인가? 자, 카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벗어나서 어떤 자회적으로 좀 보람 있는 일,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선행의 무슨 자선 기부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람찬 활동, 두 사람의 관계 말고 그러한 것을 권유받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 두 사람이 나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아주 두 사람 관계를 좋게 만들고 한 차원을 높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A타입을 선택한 두 사람은 아주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시기를 겪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언제 생기느냐고요? 올 가을을 접어들면서 그러한 것을 겪는다 이렇게 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라고 하겠죠. 근데 큰 시련은 아니고 두 사람에서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할 시기다. 자, 두 사람의 궁합적인 것을 이 카드로 봅니다. 스타 카드가 또 있죠. 어떤 면으로 보면 이 A타입은 좀 나르시스트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두 사람 다 연예인 의식이나 왕자병 내지 공주병 이런 것이 있는 양반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궁합적인 것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과시하면서 이 사람 참 내가 사람 확실히 잘 골랐어. 참 이쁜 사람이야. 참 스마트한 남자야. 내 남자가 아마 최고일 거야. 탤런트 영화배우 누구보다도 멋지다. 매력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감성을 나눌 때가 두 사람이 궁합이 아주 또 잘 맞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진 이런 거 어마무지하게 찍고 그런 기념비적인 것을 남기고 싶어하고 간직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만의 알콩달콩한 궁합적인 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타입은 8월 한 달이 사랑을 엮어가는 아주 기초 단추가 되는 단추를 탁 여미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운은
다소 서로가 참고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무난하게 행복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B타입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타입의 상징적인 카드, 행운의 요소, 어떤 시기, 사건, 궁합,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자, 이 B타입의 경우에는 상대가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다. 나쁜 말로 하면 뭐 좀 사오정가다, 연구 대상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다. 이미 그 사람은 경지에 오른 프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B타입에는 좀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구 대상자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뛰어난 달인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뭘 모르기도 하고 우리가 가늠하기 조금 어려운 정서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우리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지구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묘한 것을 제시하기도 하는 좀 이방인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감각, 이런 것은 아주 범우주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아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정치, 문학, 역사 뭐 할 것 없이 잘 합니다. 잘 이용하면 백과사전이죠. 자, 어쨌든 그런 사람과 나는 8월에 애정문을 열어보면서 2020년 후반기를 이 사람과 엮어가는 그 사랑의 역사, 이 책을 열어봅니다. 자, 행운의 요소는 수국이라는 꽃이 또 있습니다. 이 수국이라는 꽃은 굉장히 풍성한 꽃이죠. 포기 나누기를 잘 하는 꽃입니다. 자, 이 행운의 그 요소는 뭐냐? 나누는 것입니다. 이 수국이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수국 포기가 많이 나눌수록 꽃이 풍성해진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의 관계의 역사에만 빠져서 몰입해서 산다면 다소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운의 요소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벗어나서 큰 종교단체나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곳에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행운의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내 집에서 사진 딱 걸어 놓듯이 당신은 내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좀 프리하게 놔줘야 돼. 그렇게 해서 대중들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두 사람에게 그 행운의 요소적인 작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많은 연민과 또 이해의 의식을 가질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 거 많이 퍼주다 보면 저절로 행운의 요소가 이 부메랑 효과로 돌아오는 커플이 B타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유니버스라는 이 카드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환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많이 내놓을수록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이서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게 교류가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은 뭐냐? 이 두 사람은 보름이 갓 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보름달을 갓 넘기고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달의 모습이 나타날 무렵이 서로 애정의 농도가 아주 깊어지는데, 원래 그러한 시기에 결혼이나 함께 하고자 하는 언약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B타입의 경우에는 올 8월달 시점으로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 결혼할 어떤 대상을 8월달을 기점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시기도 보름달이 이질어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 시기에 만나는 인연이 있다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 왜냐? 두 사람이 감정이 그때 가장 격렬하게 교류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건적인 거. 올 8월 달에도 그렇지만 함께 하기 위해서 부단히 서로가 노력을 합니다. 이미 프로포즈는 시작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만약에 나는 짝을 만나지도 아직 않았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올 가을에는 반드시 어떤 결혼을 위한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 B타입을 선택한 분들은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던져버리고 어떤 새로운 모험의 길로 가겠다고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을의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과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만남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떨까요? 이 백합, 계곡에 핀 백합입니다. 하얀색 백합은 고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B타입에는 정신적인 거, 신앙적인 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아주 결속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 궁합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말을 할 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이러면서 더 행복감을 느끼는 좀 플라토닉한 그런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커플들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B타입의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가 클래식에서 들었던 솔베이지의 어떤 스토리가 있죠. 상대가 솔베이지의 남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그렇게 인내하고 끈기로서 나이가 돼서도 서로를 사랑해주고 하는 그 마음을 꾸준히 가지는 것. 그것은 정신적인 것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B타입의 8월의 애정운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알아보는 그 상대와 물밑적으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인정을 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언약을 하고 올 가을을 기점으로 두 사람이서 합일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오는데 그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같고 바라보는 것이 같다면 또 같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먼 인생길 아주 지루하지 않게 잘 걸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는 C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를 상징하는 상징 카드, 행운의 요소, 시기, 사건, 궁합,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함께 하는 운명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게 대표작 카드가 됩니다. 광대라고 하는 조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선수지요, 선수.
뭐든지 모르는 게 없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살살거리고 온갖 거 다 간섭하려고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자충우돌하고 아주 재밌는 사람이다. 눈코 뜰 새 없이 재밌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지랖이 넓은 거는 기본 메뉴에 들어갑니다. 자, 그 사람은 뭐 이성 필력이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람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특히나 많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마음이 좀 순수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형적으로 바람둥이 하면 제비족이나 꽃뱀을 생각하죠. 근데 이 C타입은 그런 영은 아니다. 그냥 이성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접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아이고 인간아 하면서 내가 보살펴 주고 싶은 그런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는 묘한 매력의 상대다, 이렇게 봅니다. 자, 행운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록시니아라는 이 꽃인데, 이 꽃은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는 저 정글 속에 피는 아주 품이 있는 꽃입니다. 우리가 잘 접하기 어렵죠. 어쨌든 이 꽃은 행운의 상징으로 나왔다 하는 것은 첫눈에 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C타입의 경우에는 무조건 첫눈에 반할 때 행운의 요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아닌 게 비하고 저리 갔다가는 행운을 놓치기가 쉽다. 직관적으로 사람이면 이 사람, 물건이면 이 물건 딱 정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 땡 잡는 길이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이 애정이 교차하는 그 아주 고조를 이루는 시기는 언제냐? 보름달, 15야 달이 밝을 때입니다. 그러니 8월이라고 하는 것이 양력으로 8월이지 음력 8월이면 끝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옛날에 영화 나자리노라는 그 늑대 인간이 보름달 되면 그렇게 바뀌죠. 우리가 보름에는 감정이 아주 고조된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 두 사람이서 같이 야수의 모습으로 애정을 나누기도 한다. 아주 정열적인 커플이다, 이렇게 봅니다. 겉모습으로는 뭐 점잖고 조신하고 그렇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보름달이 둥글게 떠오를 때 그러한 감정이 많이 격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좀 있을 수 있죠. 항상 사랑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잘 직시하라는 충고가 있죠. 자,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상대가 잠깐 변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특히나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면 우리가 마음이 흐뭇하면서 산시름을 놓지요. 그럴 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8월 달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올 가을에 그 나의 파트너가 나를 변심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 위에 보이죠? 바람둥이 기질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놓고 끈을 놓고 눈 감아준다면 다시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잘라낸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올 가을에 들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궁합은 이 로즈라는 곳입니다. 이 애정의 로맨틱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 장미꽃이죠. 장미꽃.
장미를 뺀다면 로맨틱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C타입의 경우에는 아주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즐기면서 또 애정도 강렬하게 서로에게 서로를 원한다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8월은 이 C타입에게는 바캉스 시즌만큼 뜨거운 사랑의 경험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사람의 궁합은 아주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타입은 정리를 하자면 그 사람은 상당히 바쁜 사람이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이끌어만 준다면 내가 인생을 무료하지 않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인생이 조금 누룽지를 먹는 것처럼 고소한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C타입은 올 가을이 다소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내가 인내와 사랑으로서 그것을 잘 극복한다면 그 사랑은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장미와도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이번에는 D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운의 요소, 시기, 사건, 궁합,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자,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은 악마다, 이 말이에요. 악마라는 어감이 참 좋지 않죠.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문화적인 것은 다 이런 악마적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휴대폰 없이 못 살죠. 내 좋아하는 차, 술, 또 드라이브 하는 그 승용차,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악마라는 것은 바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착하는 거. 그 착하는 정도가 좀 심하면 스토커도 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내가 착하든지 상대가 나를 착하든지 우리 관계는 그런 악마적인 요소, 중독적인 요소가 있다. 나는 너에게 중독이 되고 당신은 나에게 중독되고 서로 이런 악마적인 유희를 즐기는 커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영화처럼 아주 몰입되고 자극적이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순간순간은 영화나 드라마 장면과도 같아요. 그러니 딴 사람하고 만나면 맹맹하죠. 올리 그 사람이라야 자극을 주고 자극을 때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자극적으로 사는 영화 속의 커플 같은 사람들이 이 D타입의 운명이다. 8월의 애정운을 그렇게 열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매력의 요소가 많고 또 귀찮아서 몽둥이로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달라붙고 본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은 만난 거죠. 만나게 됩니다. 이 D타입은 그러한 사람을 껌딱지가 아니고 본드와도 같은 그런 사람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상대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행운의 요소 헬리오트로페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자, 행운의 그 요소라는 것은 뭐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누구한테 헌신한다고요? 길 가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죠. 그것이 행운을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헌신을 한다는 것은 내 열정과 내 꿈을 다 몽땅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의 요소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행운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종교에 입문을 해서 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마리아님, 부처님 하고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정과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식어버려. 문 닫는 게 차라리 낫다.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해라 하는 게 기독교 사상이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 밑에 계산 깔고 뭐 어디까지나 조금 띄주고 이거 남는 거는 내가 이리 뒤로 좀 돌리가 다음에 약속 이래 갖고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두 사람 관계 설정에서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한 대로 노름해가지고 꼬라버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볼 것 없이 베팅하는 것이 행운의 요소를 찾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사람이서 가장 고조되는 시기 언제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초순이다. 그 시기가 가장 좋다. 왜냐? 내가 가장 순수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 진흙탕이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날 공갈도 좀 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멱살도 잡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옷을 벗고 씻고 탁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합니까? 좀 반성을 하죠.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냉정하게 했네. 내일은 좀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하게 좀 해야겠구만. 좀 베풀어야지. 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정화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면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좀 각오를 새롭게 다지죠. 오늘 회사 가면 그 진상들한테 좀 그래도 잘해줘야지. 그것이 그러한 시기가 두 사람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시기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교감해주는 시기가 됩니다. 그 애정의 그 어떤 기점이 딱 고조되는 시기가 바로 그러한 감성을 가질 때, 한 달이라면 초순이 열릴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그 사람과 서로 나눈다면 우리 한판 싸움 와닥닥하고 술 한잔 마시고 우리 기분 풀자 악수 신청을 할 때 그 두 사람이 애정이 본물처럼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냄비 던지고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순환을 살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자극이죠, 자극. 두드리 패고 부수고 하고 나면 아이고 후련하다. 잘해보자 다시. 이렇게 해서 서로 다시 엉기는 칼로 물베기시기. 그렇지만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에도 이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큰 이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건 뭐냐? 어떤 사람의 뒤인의 도움이 오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에 있어서 이 카드는 상당히 행운의 카드입니다. 이 코뉴코피아라는 이 번영의 신이, 여신이 그 재물과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살 때는 참 애정이 돈독합니다. 이불 반자락을 듣고 둘이서 부터가 서로 체온으로 라제타 역할을 하면서 살 때는 목숨을 바꿀 만큼 애정이 돈독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해서 차도 좋은 거 타고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이러면서 어찌 돼요? 애정이 식습니다. 옛날에는 가락국수 같이 말아가 머리 박치게 하면서 먹던 그 시절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합니다. 올 가을에는 행운의 본물이 터지는 어떤 타인의 원조가 있겠다.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집착을 잘 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궁합적인 면에는 이 토치가 떠 있습니다. 이 커플들은 궁합이 좋나 나쁘냐, 이 불이 떠 있죠. 불 붙는 사람들입니다. 뭐 궁합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불이 붙는데, 불은 갖다 대면 활활 타는 사람들입니다. 신나나 휘발유를 터뜨린 것처럼 갖다만 대면 불이 붙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D타입의 경우에는 8월달 뿐만이 아니고 평생을 살아도 궁합이 좋니 나쁘니 이런 거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타고났다. 그러니 어째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사는 데는 아주 괜찮은 커플들입니다. 지나치게 감정 대립을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면 아주 이상적인 커플이 D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악마가 우리에게 선물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문명은 모두 악마의 것으로 봅니다. 왜냐? 정들지 말자 하는 그런 캠페인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드는 게 아니고 사슬로 꽁꽁 묶는 게 악마의 구속입니다. 자, 그런 것을 명심하면서 8월의 애정운과 2020년 후반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애정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